온스파이프 넣으러 갑시다. 온스파이프. 요즘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시공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하고 이제 새로운 공법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아니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많이들 이제 작업을 해요. 많이들 작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요 파이프를 이제 엑셀 파이프라고 그래요. 엑셀 파이프라고 하고 좀 밝게 잘 나온 데가 많거든. 자, 요 엑셀 파이프를 이제 설치를 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요 간격을 맞춰줘야 돼요. 요 엑셀 파이프의 요 간격을 맞춰주는데, 자, 우선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요 왼쪽, 아까 보온재 50만큼 치켜 올려놓은 요 위치에다가, 지금 레이어 도면층 2번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온스파이프 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온스파이프는요, 저희가 요거 어제 세팅할 때 요거 했던 거 있어요. 포인트, 점 스타일 요거 잡아놨던 거. 요걸로 지금 표현이 될 거예요. 요걸로. 그래서 온스파이프 표시하려고 여기를 사이즈 25 사이즈로 해서 요 가운데 요걸로 표현하겠다 해서 요거 체크해놨거든요. 자, 요걸 넣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단축키, 영문자 P5 포인트. 자, 그럼 포인트가 들어갈 위치 지정해달라고 그래요. 자, 여기 30두께 보온재 치켜 올려놓은 요 오른쪽 모서리. 자, 요 위치 클릭해 주시고. 자, 클릭한 다음에, 자, 얘가 첫 번째 온수 파이프 라인으로 들어갈 건데, 요것을 오른쪽 방향으로 약간 좀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동. 자, 이동 거리는 100mm. 그래서 무브 이동해서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00mm. 자, 요 라인이, 음, 요 위치에서 요 바닥을 잘랐다고 했을 때, 요 첫 번째, 요 벽 쪽에 들어있는 요 첫 번째 온스파이프 요 위치를 갖다 잡아놓은 거예요. 첫 번째 온스파이프 위치. 그럼 여기에서부터 바로 옆에 있는 요 두 번째 온스파이프, 요 위치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자, 요 위치를 현재 이동시켜놓은 요 포인트에서요. 자, 복사할 겁니다. 복사. 자, 요것은 옵셋이 안 되고, 복사. 카피 복사를 해서 첫 번째 온수 파이프와 두 번째 온수 파이프 이 사이 간격은 250으로. 간격 250. 250 이동시키는 거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온수 파이프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온수 파이프가 아무래도 물이 흘러야 되니까는 따뜻한 물이 흘러야 되니까 연결돼 있겠죠. 연결돼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이 흐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현재 절단된 위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두 개의 온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를 또 잡아줘야 돼요.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 자,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단면선으로 하면은 선 굵기 때문에 나중에 인수했을 때 선 굵기 때문에 좀 가늘게 나오게끔 자, 도면층 6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도면층 6번. 도면층 6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선 종류는 히든으로 바꿔놓으시고 히든 선. 선 종류는 히든으로. 도면층 6번에 선 종류 히든 해가지고 자, 두 온수 파이프가 연결됐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요. 자, 도면층 6번의 히든 선으로 라인 명령 이용해서 좌측에 있는 포인트의 중간 센터 노드 찾아서 클릭하고 두 번째에 있는 온수 파이프의 중간 센터 노드 찾아서 또 클릭하고 요 포인트 스타일의 센터 위치를 찾으려면은 오스냅에 노드라는 오스냅밖에 없습니다. 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그랬나요? 자, 그랬으면은, 자, 요 선이 지금 두 가닥으로밖에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두 가닥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요 선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 값, LT 스케일. 자, 요것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로 클릭한 다음에 프라퍼티즈 특성 창에서 선 종류 축척이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를 0.5로 줄여주시면은 두 가닥으로 보였던 선이 세 가닥으로 보일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요 선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옵셋 간격 띄우기. 자, 지금 양쪽에 있는 요 포인트에 동그란 원의 지름이 25짜리거든요. 그래서 옵셋 간격 띄우기. 자, 12.5 위아래로. 자, 해서 됐으면은, 자, 이제 가운데 라인으로 직접 그렸던 요 히든선 클릭해서 완전 삭제합니다, 요건. 가운데 것은 완전 삭제. 완전 삭제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 온수 파이프와 두 번째 온수 파이프가 250간교로 배치되면서 두 온수 파이프가 연결됐습니다. 라는 표시까지는 된 거예요. 자, 요걸 이용해서 세 번째 온수 파이프와 네 번째 온수 파이프 요 위치를 갖다 잡을 겁니다. 그래서 카피 복사 명령으로 자, 이렇게 다 선택해 주시게. 첫 번째 온수 파이프, 두 번째 온수 파이프, 그 다음에 연결된 히든 선까지 복사할 객체로 선택하고,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 친 다음에, 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은 어디를 잡든 상관없어요. 오른쪽으로 반드시 빠질 거니까.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잡은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가 250 간격.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도 250 간격. 이렇게 지금 가야 되거든요. 얼마 가면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가는데, 이거 끝에까지 다 가지 말고요. 끝에까지 가지 말고, 온수 파이프가 둘, 넷, 여섯, 여덟 개 정도 표현되는 위치까지만 갈게요. 여기까지만. 자, 거실 공간.
외벽부터 내벽까지 요 가운데 중간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에 지금 8개만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8개만. 8개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250 간격 맞춰줘야 돼요. 250은 그러니까 500, 1000, 1500. 아, 그래. 이게 겹쳐져 버렸네, 이게. 네, 연결 그러니까 하다. 250 하니까 그렇죠. 500, 1000, 1500 해야죠. 아니, 겹쳐버린 거 이거는 그냥 아, 컨트롤 Z에서 되돌리시, 컨트롤 Z 해가지고. 자, 250, 290 가야 되는데 얘가 원본이니까는 첫 번째에서부터 500, 1000, 1500 이렇게 가야죠. 다 넣어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가면은 오른쪽 끝에서 간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래서 왼쪽 외벽 기준에서 이렇게 250 간격으로 한 8개 정도만 배치를 해주시고요. 요것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예. 자, 요것을 만들어진 것을 오른쪽에 있는 내벽 쪽으로 대칭시켜서 넘기려고 그래요. 온수 파이프를. 그 다음에 여기 보온재 30만큼 치켜 올려놓은 거 요것도 같이 넘기려고요. 대칭시키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면은 자, 미러 명령 이용했어요. 미러 명령 이용해서 자, 요거 온수 파이프와 함께 여기 보온재 30만큼 치켜 올려놓은 요 선, 요 기역자 모양의 요 선까지 같이 선택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윈도우 박스 이용해서 대칭시킬 객체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 친 다음에, 자, 대칭시킬 미러 라인, 대칭 축의 첫 번째 점. 대칭 축의 첫 번째 점은요, 외벽과 내벽의 가운데를 잡아야 되니까, 요 바닥선으로 해도 되고, 제일 위에 선으로 해도 되고, 요 수평선의 중간점 미드 포인트. 중간점 미드 포인트 잡아서, 자, 마우스 커서를 수직 방향으로 잡으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온수 파이프와 함께 보온재 30만큼 치켜 올린 선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치 찾아서 클릭하고 엔터.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오른쪽. 자,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자, 우선 여기 보온재부터 볼게요. 보온재. 보온재. 내벽과 만나는 보온재. 대칭돼서 넘어온 요 직선. 자, 요 직선하고, 자, 바닥에 깔려있는 보온재하고, 여기 지금 선 넘어가 있죠? 자, 여기 정리해 주시기. 자르기 트림으로 자르던가, 뭐, 필렛으로 정리해 주시던가. 요 모서리 여기 정리해 주시죠. 보온재. 정리됐어요? 자, 정리됐으면, 자, 이번에는 이제 온수 파이프, 요 가운데 부분 한번 보게요. 자, 온수 파이프가 좌우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대칭된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요 가운데 중간 부분은 표현 안 할 거예요. 그냥 생략시키려고 그래요. 생략시키려고. 어차피 양쪽에 있는 요 모양이 그대로 쭉 이어진 건데 여기에 가운데 쪽이라든가 한쪽 기준에서 쭉 빼다 보면은 끝에 부분에서 이 간격이 안 맞게 나올 거예요. 안 맞게 간격이. 자,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양쪽을 사이드 양쪽을 맞춰 놓고 가운데 부분을 생략시키는 형태로 해서 들어가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가운데 안쪽으로 있는 요 두 개의 온수 파이프 요 양쪽에 있는
양쪽, 가운데 양쪽에 있는 요 두 개의 온수 파이프. 자, 요것은 지워주세요. 요 두 개의 온수 파이프는 삭제해버리라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온수 파이프 두 개는 삭제를 하고, 가운데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온수 파이프는 삭제하고, 자, 그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남아있는 히든 선을요,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끌고 갑시다. 자, 여기 좌측에 있는 요 히든 선 두 가닥, 오른쪽 끝점 위치를 그대로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요 우측에 있는 히든 선의 요 끝점 위치로 지금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축 스트레치 명령 이용했어요. 신축 스트레치 명령으로 자, 왼쪽에 요 온수 파이프 지금 없애고 난 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히든 선, 요 오른쪽 끝부분을 이렇게 신축 스트레치 명령으로 해서 오른쪽 끝부분을 클로징 박스로 선택하고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 친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선택한 수평선 위 또는 아래 끝점을 기준으로 클릭해서 그대로 반대쪽 오른쪽에 남아있는 요 히든선 자, 요 끝점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 그럼 선과 선이 지금 현재 서로 이렇게 지금 맞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선은 아니에요. 두 개 선으로 지금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선이 좀 유독 길어 보이죠? 길어 보이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선을 한 가닥으로 조인시켜서 연결시켜 줍니다. 조인시켜서 요 두 가닥으로 나눠서 서로 맞대고 있는 선을 한 가닥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라고. 됐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거실 바닥 끝났어요. 거실 바닥 끝났어요. 자, 거실 바닥이 끝났으니까 이제 방으로 넘어가면 돼요. 방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 방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 확인할 게.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 먼저 요방 바닥을 갖다 좀 그려야 돼요. 거실 바닥 끝났기 때문에 방 바닥을 그려야 되는데, 이 단면선이 방 전체를 쭉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방 어느 부분에서 딱 끊겼죠. 여기까지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내벽이 있으면 내벽 벽체 중심 또는 내벽 두께 오른쪽 여기에서부터 단면선 끝에까지 요 거리가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만이 거기까지만 그릴 거라고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차를 또 안 가져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재보니까는 2100mm 정도 나오네. 2100mm. 2100mm. 어디에서? 요 내벽 오른쪽 벽체 선에서 단면선의 끝자락까지 요 수평거리가 한 2100 정도 나와요. 2100 정도. 자, 그래서 자, 내벽 두께 오른쪽 벽체 수직선 내벽 두께. 자, 요 선에서 내가 단면도를 그리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옵셋 간격 기울기 2100 이렇게 해놓게. 그래서 요 선은 그냥 파단선이라고 해가지고요. 파단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2100이 나왔지만은 뭐 2100이 안 돼도 돼요. 뭐 2000만 해도 되고 뭐 2300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 면적을 확 줄여고, 그럼 나 500만 할까? 그럼 또 안 되고. 어느 정도 방 공간이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면상에 나와 있는 그 거리를 치수 확인해갖고 그 거리만큼을 그려주시라. 자, 그래서 요 선은 파단선이라고 그래요. 파단선. 절단기호 파단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설계자에 따라서 나는 여기까지만 그리겠다 하고서 끊어놓는 선이에요. 끊어놓는 선. 그래서 요 선은 도면층을 몇 번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 요것은 저 끊는 위치를 갖다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도면층 5번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도면층 5번. 그래서 2100 옵셋된 요 수직선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 해주시고. 자, 근데 수직선, 지금 파란색 수직선으로 만돼 있죠? 정확하게 파단선 기능의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파단선 기능을 요 수직선이다라는 표시로 파단선 요 기호 표시를 요 가운데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수직선 상태로 이렇게 두시고 파단선 표시는 나중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체인지가 됐으면은 자, ESC 해제하고 자, 그럼 요 안에다가만 방 바닥 구조물을 갖다가 그려주시면 돼. 요 안쪽에서만. 자, 그런데, 자, 요것을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지금 거실에서 그렸던 것처럼 요 구조물이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은 거실 바닥하고 각 안방, 작은 방 들어갈 때 방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 바닥과 방 바닥 레벨 똑같죠? 동일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따로 안 그리고 거실 바닥에 그려놓은 것을 요 내벽의 벽체 중심선 기준에서 이렇게 뒤집으려고 그래요. 대칭시키려고. 그럼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자, 가겠습니다. 자, 미러 명령, 대칭 명령 해가지고, 자, 클로징 박스로 이렇게 크게 잡아버리셔, 그냥. 대칭시킬 객체를 어차피 거실 쪽에 만들어 놓은 요 바닥 구조물을 방 쪽으로 넘겨야 되니까는 그냥 요 내벽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크게 한꺼번에 다 잡아버려. 선택하고, 대신에 쉽게 편하게 잡았으니까는 원래 선택 대칭 안 해도 되는 요 객체 있죠. 내벽 쪽. 하나, 둘, 세 개 지금 전 같이 잡혔거든요. 요 세 개는 선택 대상물에서 제외시켜놓고 대칭시킬게요. 저 키보드 좌측에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자, 내벽 두께 좌우측 노란색 수직선과 벽체 중심선은 선택 대상물에서 제외시켜놓고 총 27개 선택됐다고 나오네요. 자, 선택 끝났으면은 더 이상 선택할 객체 없으면은 엔터 치고 자, 대칭선 미러 라인의 첫 번째 점. 자, 요 빨간색 수직 센터 라인으로 갑니다. 빨간색 수직 센터 라인을 대칭축으로 잡아서 좌우 대칭을 이렇게 시켜주시라고.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저는 여기까지 그리겠습니다 하고 아까 지금 파단선으로 사용한 파란색 수직선 있죠? 요 왼쪽 공간만 나오면 돼. 오른쪽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파란색 수직선, 파단선으로 사용할 요 수직선 기준으로 오른쪽 대칭돼서 넘어온 선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잘라내고 자, 그러면은 다 방 바닥 구조물 다 됐어요. 거실 바닥도 됐고 방 바닥도 됐고. 자, 근데 요 사이 내벽 쪽에다가 해줘야 될 게 있어. 내벽 쪽에. 대칭식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미처 만들지 못한 거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자, 요거 먼저 만들게요. 요 위치. 자, 단면선이요. A 부분 단면선이 지나가면서 걸쳐진 자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방문 위치를 지나가고 있어요. 방문 위치.
벽 위치가 아니라 방문 위치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 방문이 절단된 상태의 단면 모양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방문의 높이, 문 높이가 나와야겠죠. 문 높이가. 그래서 그 문 높이를 잡기 위해서 자, 거실 바닥과 대칭된 방 바닥, 거실 바닥과 방 바닥 요 두 개 선요.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선, 자, 두 개의 선을 연결하는, 자, 바닥선을 갖다 하나 그릴 겁니다. 그래서 도면층 2번, 선 종류, 바이레이어, 여기 다 돌려놓고요, 다시. 도면층 2번, 선 종류, 바이레이어 돌려놓고, 라인 명령 이용해서요. 자, 190짜리 수평선 하나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라고. 190짜리 수평선. 요 선을 이용해서 방문 높이, 그러니까 문짝에 들어갈 개구부 높이를 갖다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놨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또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외벽에서 했던 거. 외벽에서 아까 여기 외벽 줄기줄 주각하고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하고 일체식 구조로 표현했다 해서 선 잘라냈죠? 여기. 그래서 내벽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벽의 좌우측 벽체 수직선을 거실 바닥 150mm 콘크리트 슬래브, 그 다음에 대칭된 방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자, 내벽 줄기추 주각 부분하고 만나는데 자르기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드린 평면도의 바닥 구조물은 끝났어요. 바닥 구조물은 더 이상 손댈 거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어제 렉탱글 사각형 A3 용지 만든 것부터 해서 요 부분까지 1시간 이내에 다 끝나야 돼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무조건 끝내야 돼. 여기까지 다 나와야 돼. 여기까지 다 됐어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여기 좀 아까 이거 있는 거 이거 한 5초가 여기 나머지는 가운데 선은 필요 없어요. 가운데 선은 다 지워주시고. 어, 자, 요거 지워버립시다. 요거 지우고, 양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똑같이. 네. 8개, 8개. 그래서, 자, 요 가운데, 8개, 요 가운데 정중앙. 2개 온스파이프는 지운 다음에, 신축 스트레치 명령 있죠. 네. 요걸로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끝에 부분을 잡아서 길이를 반대쪽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늘려놓고 보면은 자 선이 맞대고 있어서 한 선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되죠. 네. 네. 자, 요 두 개의 요, 선을 하나로 조인시켜 주시라고 이렇게. 자, 바닥까지는 다 됐습니다. 바닥까지는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 바닥에서 놀 필요 없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위로. 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위로 올라갈 때, 바닥 다 잡아놓고 위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것이, 시험 문제 요구 조건에 있는 항목이 있어요. 요구 조건에. 무엇이 있느냐는 이걸 먼저 잡아야 돼요. 반자 높이. 반자 높이. 자, 시험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 반자 높이가 지금 현재 2,400으로 잡으시오 하고 돼 있죠? 2,400. 2,400 높이, 반자 높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나마 지금은 담년선이 지나는 자리, 공용 공간,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공간, 방이 있는데, 항상 요 반전 높이를 잡으실 때는요, 공용 공간, 거실이 됐건 주방이 됐건, 이 공용 공간 바닥에서부터 반전 높이 잡아주시면 돼요. 공용 공간을 기준으로, 개인 공간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우선은, 자, 저희가 어차피 지금 거실 공간 잡고 있으니까, 자, 거실 바닥, 제일 위에 있는 요 바닥 수평선, 여기에서부터, 자, 위로 옵셋 간격 띄우기, 반자 높이 2400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거. 자, 반자 높이 2400을 잡아놓고 나면은, 바로 이제 위에 지붕 덮개 모양을 지붕 기울기와 함께 요 덮을 거예요. 덮을 건데, 반자높이 2400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 하니, 보, 보, 보의 높이, 보의 충. 테두리 보의 높이를 갖다 구해 주셔야 돼요. 그 테두리 보의 높이가 나와야만이 지붕의 기울기를 갖다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반자높이 2400, 반자높이 2400 잡았어요. 그럼 반자높이 2400에서, 자, 여러분들, 필기 준비하실 때 요 단어 다 보셨을 거예요. 고해충.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한다고 해놓고 이게 습관돼 갖고 계속 질문하는. 자, 고해충, 고해 높이. 춤이라는 것이 높이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춤이라는 것이. 자, 일단 보가 뭔지는 아시죠? 보. 어떤 걸 보라고 하는지. 자, 이렇게 바닥판이 있을 때 이렇게 모서리에 수직으로 세워진 거. 얘들은 기둥이라고 하죠. 기둥과 기둥 사이 이어서 얘들은 이제 기둥이라고 해요. 기둥. 그런데 요 건물 테두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얘를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보가요, 테두리 보라고 하지만은 현장에서는 큰 보, 작은 보 이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큰 보는 테두리 보, 테두리 보. 그래서 요 테두리 보는 건물, 도면 모양대로 해서 요 건물 바깥쪽에 이렇게 돌려진 수평으로 이렇게 돌려진 거 얘를 갖다 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테두리 보의 이 높이가 나와야만이 지붕의 기울기를 갖다 잡을 수 있어요. 지붕의 기울기. 자, 그럼 이 보의 높이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론 수업할 때 뭐 다 하셨을 건데. 자, 벽 두께, 외벽 두께, 내벽 두께, 벽 두께에 얼마를 곱한 이상을 보의 높이로 잡아라 하고 돼 있거든요. 얼마죠, 이게? 얘가 얼마인가? 1.5배 이상 잡으시면 돼요. 1.5배. 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외벽 두께가 지금 400이죠, 400. 400에다가 보의 높이 구하는 요 공식 1.5 곱하면은 얼마 나오죠? 600 나와요, 600. 그러니까 이 보의 높이가 600 이상만 되면 돼요. 600 이상만. 600mm 맞춰도 되고,
1mm 해도 되고 650을 해도 되고 600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고해 높이가.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시험 다 끝난 이론을 갖다 들먹이는 것이 지금 이걸 아셔야만이 구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벽 두께가 항상 요 벽 두께 400 두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벽 두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벽 두께에 맞추어서 이 고의 높이를 갖다 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600 나왔죠, 600. 그래서 반자 높이 2400 요 수평선에서요, 옵셋 간격 띄우기. 자, 600 먼저 하나 해놓을게요. 600 해놓고, 마찬가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테두리 뭐 높이로 산정하려고 뽑아놓은 선이기 때문에, 600 옵셋된 요 선, 자, 마우스 커서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0번으로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구분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 600mm 옵셋된 요 수평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 어느 쪽으로 빠져야 되는지는 평면도를 보셔야 돼요. 평면도. 평면도를 보고 요 위치를 거리를 계산하셔야 돼요. 평면도에 어떤 걸 보고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 평면도에 보면요. 요 위치. 요 뭐라고 써 있죠? 지붕 마루 위치. 지붕 마루 위치. 자, 요 지붕 마루 위치가 하,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요 위치예요. 기와지붕 있죠? 기와지붕. 기와지붕이 제일 높은데, 요 위치를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지붕 마루 위치라는 곳이. 시읒자 모양이죠? 시읒자 모양의 제일 높은데, 요 위치를 갖다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지붕 마루 위치.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시험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방마다 뭐 사투리가 있듯이 요 불로는 이름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 마루 위치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는 지붕 마루 위치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문제 보면은 용마루 위치, 지붕 마루대 위치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요. 네. 요 시읒자 지붕의 제일 높은 곳을 위치를 갖다가 나타내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위치를 기준으로, 요 위치를 기준으로 이걸 찾으셔야 돼. 자, 지금 이제 평면도상에 있는 지붕 마루대 위치. 자, 요 선을 기준으로요. 요 선을 기준으로. 자, 왼쪽으로 제일 많이 돌출된 벽체 중심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제일 많이 돌출된 벽체 중심선. 요 거리를 비교를 해보셔요. 마루대 위치에서 왼쪽으로 제일 많이 돌출된 벽체 외벽의 벽체 중심선까지 요 거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제일 많이 돌출된 벽체 외벽의 벽체 중심선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자, 보면은 지금 이제 아래쪽에 욕실 주방 쪽은 4,800이죠. 4,800. 자, 근데 왼쪽 거실 쪽은 2,700, 2,100, 4,800 똑같네요. 그렇죠? 양쪽 똑같이 지금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그냥 저희가 작업하는 이 부분에서 지붕의 기울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어디? 제일 많이 돌출되어 있는 외벽의 벽체 중심선과 방금 전에 600mm 옵셋 해놓은 선 있죠? 그 두 개 선이 딱 만나는데, 그 위치에서 지붕의 기울기. 요구 조건, 시험 문제 요구 조건에 보면은 10에 수평거리 10cm에 수직거리 4 했을 때 요 나오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지붕을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평면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붕 마루대 위치에서 내가 단면도상 바라보는 요 위치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제일 많이 돌출된 외벽의 벽체 중심선까지 이 거리를 확인하셔야 돼.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리는 요 오른쪽 거실 쪽이 4천이다. 요 거리가 지금 4천이고 오른쪽 주방 공간이 4,800이다. 그러면 단면도는 왼쪽 거실 쪽을 그리고 있지만은 지붕의 물매는요. 제일 많이 빠져나온 요 4,800 이 위치에서 지붕 물매 잡아갖고 대칭시켜서 여기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평면도 꼭 확인하고 물매를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그걸 판단하셔야 된다고. 다음, 지금 도면 같은 경우는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있는 거실 외벽 쪽에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거실 외벽 쪽에서.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600mm 옵셋 해놓은 요 선, 그 다음에 거실 외벽 벽체 중심선, 자, 요 선하고, 자, 요 600mm 옵셋 해놓은 선, 요 선을 연장시켜 주세요. 요 벽체 중심선까지. 이렇게 연장시켜 놓고. 자, 연장된 요 선, 두 선이 만나는 곳, 두 선이 만나는 곳에다가 요거 잡아주시면 돼. 요거 조건에 나와 있는 요 물매, 자, 물매 10분의 4. 자, 얘는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10과 4는, 자, 수평거리를 10cm로 했을 때, 수평거리 10cm에, 자, 수직거리를 4cm 높이, 이렇게 했을 때 요 두 개의 직선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요 기울기가 나오겠죠? 요 기울기, 요 기울기를 가지고 요 평면도에 지붕 덮개 모양을 지금 기울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자, 근데 10cm, 100mm 잡아봐야 지금 현재 여기에서 100mm 잡아봐야 선 길이가 요 두께만 해도 지금 400 두께란 말이에요. 근데 100mm 두께 잡으면 지금 작게 나와요. 작게 나와. 자, 그래서 좀 잘 보이게, 자, 10배 사지만은 여기에서 그릴 때는 100mm에 40mm가 아니라 좀 크게 갈 겁니다. 치수를. 그래서 레이어 도면층 2번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라인으로 갈게요. 라인 명령 이용해서, 자, 방금 전에 연장된 600mm 옵셋 해놓고 연장시켜 놓은 수평선의 요 왼쪽 끝점. 벽체 중심선과 교차되는 위치, 요 왼쪽 끝점, 라인의 첫 번째 점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반드시 들어갈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자, 10cm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자, 1000mm로 갈게요. 1000mm. 자, 수평선 1000짜리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커서를 위로 쭉 올리면 수직선, 자, 위로 올라가는 수직선, 자, 위로 올라가는 수직선은 지금 10에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수직선은 자, 400mm로 갈게요. 400 한 다음에 자, 마지막 수평선 시작한 위치와 연결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닫기 클로즈 C 닫기 옵션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라고. 자, 그러면은, 자, 요 기울기 선 나왔죠? 요 기울기 선을 가지고 지붕,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선은 요 기울기 선만 필요해요. 기울기 선만. 그래서 라인으로 그렸던 요 1000짜리, 400짜리 두 개의 직선과 함께 600mm 옵셋된 요 수평선, 0번 레이어로 체인지한 요 수평선. 자, 세 개의 직선은 삭제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요 선만 있으면 돼요. 자, 요 선을 쭉 연장시킬 겁니다. 어디까지? 지붕 마루대 위치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연장시켜 주세요. 자, 지붕 마루 위치가 어디하고 지금 일치돼 있죠? 지붕 마루 위치하고 돼 있는데 요 선이 어디죠? 내벽 벽체 중심선하고 동일한 자리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내벽 중심선하고. 따라서 지금 현재 기울기 선을 내벽의 벽체 중심선까지 익스텐드, 연장시켜줍니다. 익스텐드, 연장.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한쪽 지붕 기울기는 나왔어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것은 이렇게 기와지붕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이 마루게이트 이 위치 지금 찾아놨고요. 그 위치 찾아놨고 지금 현재 왼쪽 외벽 여기까지 해서 이 기울기는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 기울기는 잡아놨고 자, 반대쪽 기울기는 나중에 잡을 거예요. 반대쪽 기울기는. 지금 현재 잡아놓은 요 기울기 위에 요 시멘트 기와 요 기와가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요것을 오른쪽으로 배칭시켜서 넘길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무엇을 또 찾아야 되느냐? 할 게 많아요. 음, 요 위치를 찾아야 돼요. 자, 요 위치는요, 평면도를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요 위치. 평면도에 보면은 자, 요 외벽 쪽, 외벽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히든 선으로 지금 현재 선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히든 선으로. 자, 히든 선으로 연결돼 있는 선 쭉 따라가다 보면은 처마 나온 위치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처마 나온 위치. 그러니까 요 건물 외벽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 요 선이 지금 처마선 위치라는 거예요. 처마선. 그럼 요 처마선은 여러분들 어떤 건물이든 간에 뭐 다 처마는 다 있어요. 건물 외벽 바깥쪽으로 지붕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 요 선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 처마 끝선 위치. 그래서 요 위치를 이제 찾아주셔야 돼요. 요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음. 자, 우선 지금 현재 요 문제에서 보면요. 자, 처마 나옴, 벽체 중심에서 600mm 이렇게 돼 있어요. 벽체 중심에서 600mm. 자, 그럼 보편적으로 처마 나옴이 여기 이렇게 처마 나옴 위치 돼 있으니까 요 처마 나옴이 지금 이제 요 방 외벽의 벽체 중심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요 빠져나온 길이가 600mm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600mm. 600mm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거 찾아주면 되는데 아마 이 문제가 바뀔 거예요.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1000mm가 될 수도 있고 500mm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수치는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기존에 나왔던 방식 벽체 중심에서 600mm, 벽체 중심에서 1000mm 이렇게 나왔던 것이 이런 스타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력벽의 중심에서부터 내력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처마 나온 길이를 얼마 빼라. 이제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력벽. 자, 보편적으로 크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건물 외벽. 건물이 지금 건물의 이 외벽 있죠? 바깥쪽. 외부하고 차단시켜놓은 이 외벽. 요 외벽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다. 그럼 어떨까요? 요 건물, 전체 건물에 영향이 갈까요?
이 벽을 갖다가 철거를 해버리면은 건물의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는 외벽을 어느 일부분을 철거를 하면은 힘이 그쪽에서 갖고 있던 힘이 다른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기우뚱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벽을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내력벽. 자, 근데 저희 강의실하고 옆에 강의실하고 차단시켜 놓은 공간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차단시켜 놓은 요 벽. 요 벽은 직접적인 힘을 안 받는. 그러니까 얘는 철거를 해도 건물에 아무 지장이 없는. 가벼. 그래서 비내력벽이라고 해요. 비내력벽.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괜찮은데 혹시라도 유형이 이런 스타일로 나왔다. 그럼 내력벽 중심선에서 뭐 1000mm, 600mm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어요. 어차피 외벽 자체가 내력벽이기 때문에 외벽 벽체 중심선에서 뭐 1000mm, 600mm 이렇게 빼내시면 된다. 아시겠어요? 건물의 외관 모양을 잡아내는 외벽이 비내력벽으로 들어가는 건물은 없어요. 전체적인 건물 무게를 갖다가 균등하게 이렇게 받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처마 나오면 일단 지금 프린트물에 나가 있는 그 재료대로 600mm 뺄게요. 600mm. 600mm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실 외벽 벽체 중심선, 자, 여기에서부터, 자, 왼쪽 바깥쪽으로, 테라스 바깥쪽으로 옵셋 간격 띄우기 600, 벽체 중심선에서 600. 처마 나온 위치 600 뺀 거예요. 자, 요 선은 처마 끝선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도면층은 2번으로 체인지해 주시고, 도면층 2번으로 체인지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결시켜 주셔야 돼. 자, 처마 나온 600 위치 잡아놓은 요 선하고요. 지붕 기울기, 요 경사선, 요 선하고 두 개 선을 목깎이 필렛해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목깎이 필렛. 목깎이 필렛 해주시고. 그럼 여기까지는 됐죠?